제3장 사라진 여자. 모놀로그. 내 정체를 알았을 때 그 여자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 정말이라고 했다. 나는 잠자코 그 여자를 보았다. 평정을 잃은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났다. 차라도 타올게요. 여자는 내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 틈을 이용해 뒤에서 덮쳤다. 의외로 너무나 쉽게 끝났다. 마치, 그래, 성냥을 태우는 것 같았다. 쿵 하고 쓰러지더니 곧바로 추한 몸뚱어리만 남았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이어서 정적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잠시 후 민첩하게 뒤처리를 시작했다. 머리는 무서우리만치 차갑게 식어 있었다. 뒤처리를 끝내고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역시 이 여자도 답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약해 보이는 교활함으로 숨기고 있었을 뿐이다. 내 증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니자토 미유키의 맨션은 역에서 가까웠고 건물도 상당히 새 것이었다. 그 맨션 5층에 그녀의 방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 쪽으로 문이 몇 개 늘어서 있었는데 어느 것이 그녀의 방인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경찰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살벌한 모습으로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다가가자 나보다 어려 보이는 경찰관이 재빨리 다가와 딱딱한 어투로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었다. 조금 전 전화를 받은 사람이 가능하면 여기로 와달라고 해서 왔다 라며 그 경찰에 지지 않을 만큼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자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건방진 경찰관 대신 중년의 이목구비가 또렷한 미남이 나왔다. 그는 수사 1과의 다미야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조금 전 전화를 받았던 사람 같았다. 다미야 형사는 계단 쪽으로 나를 데려갔다. 추리소설을? 형사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봤다.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럼 나중에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수사를 해야겠군요. 내가 뚱한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자 그도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질문을 시작했다. 오늘 2시에 만나기로 하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제 애인을 통해 아는 사이였어요. 거짓말은 아니다. 그렇군요. 운을 뗀 형사는 조심스럽게 괜찮으시면 그분의 이름을 여쭙고 싶은데요. 하며 나를 봤다. 가와즈 마사유키라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 작가죠. 하지만 최근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도 살해됐습니다. 메모를 하던 다미야 형사의 손이 순간 멈추었다. 그리고 하품이라도 하는 것처럼 입이 크게 벌어졌다. 그 사건에? 네, 그랬군요. 다미야 형사는 심각한 얼굴로 아랫입술을 깨물고 2-3번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럼 오늘 만나기로 약속하신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가와즈 씨가 사용했던 자료를 제가 받았으니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미리 준비했던 대답이다. 아, 그렇군요. 자료라. 형사는 미간을 찌푸린 채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그 밖에 니자토 미유키 씨와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나요? 아니요. 가와즈 씨의 장례식에서 만났을 뿐이에요. 오늘 약속은 어느 분이 잡으신 건가요? 제가 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어제입니다. 아는 편집자를 통해 약속했습니다. 형사에게 후유코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하기오 후유코라는 분에게도 여쭤보죠. 저기요. 그런데 니자토 씨는 언제 살해된 건가요? 다미야 형사의 조각 같은 옆 얼굴에 대고 물었다.
그는 조금 고개를 기울인 뒤 대답했다. 감식반 말로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사망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났답니다. 어떻게 살해된 거죠? 머리입니다. 머리? 후두부를 청동 장식품으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현장을 보시겠습니까? 봐도 될까요? 특별히 허락하는 겁니다. 안에서는 아직도 감식반 형사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 틈을 헤집고 가는 다미야 형사 뒤를 쫓아갔다. 현관에 들어서자 6평 정도의 거실이 있고 그 건너편에 침대가 놓여 있었다. 거실에는 유리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는 컵이 하나 놓여 있었다. 방 한쪽에 부엌이 있었는데 싱크대에는 아직 씻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생활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사체를 발견한 것은 니자토 씨의 친구입니다. 가끔 놀러 왔다고 하는데 현관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다가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니자토 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지금 충격을 받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딱하게 됐군. 나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형사들에게서 벗어나 맨션을 나왔을 때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가로등이 역으로 향하는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 아래를 걷던 나는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하자마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 시간이라면 후유코도 집에 있을 것이다. 정보는 얻었어? 내 목소리를 듣고 먼저 이렇게 물었다. 지금까지 니자토 미유키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여자 살해됐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완곡하게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후유코가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내가 계속 말했다. 살해됐어. 머리를 맞고.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그 여자 대신 형사가 받았어. 듣고 있어? 조금 있다가 하는 후유코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그리고 긴 침묵.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는 모양이다. 이윽고 후유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랄까, 이런 경우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렇겠지 라고 생각했다. 내 방에 안 올래? 내가 제안했다. 상의할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래도 그렇지. 후유코가 어두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로부터 1시간 후 우리는 마주 앉아 버번 온 더 럭을 마시고 있었다. 분명한 건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가 계속 한 발씩 늦었다는 거야. 적이 늘 한 발 빨랐어. 적이라니? 누가 적인데? 모르겠어. 그 해난 사고와의 관련성도 경찰한테 이야기했어? 말하지 않았어. 확실한 것도 없고. 또 이번 일만큼은 내 힘으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니자토와 만나기로 한 이유도 적당히 둘러댔어. 후유코는 뭔가를 생각하는지 먼 곳을 응시했다. 어쨌든 작년 사고에 대해 조사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내 말을 들은 후유코는 잔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조사를 했어. 하고는 핸드백에서 흰 종이를 꺼냈다. 신문 기사를 복사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다. 8월 1일 오전 8시쯤 야마모리 스포츠 플라자 소유의 요트가 Y섬으로 향하던 도중 큰 파도를 만나 침몰했다. 타고 있던 11명 중 10명은 구명보트로 근처 무인도에 도착했고 다음날 아침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다. 하지만 한 명은 가까운 바위에 엎드린 채 죽어 있었다. 사망한 사람은 도쿄 도요하시구에 사는 다케모토 유키히로 씨, 32살. 그때 일에 대해 좀 더 조사해봐야겠어. 전에도 말했지만 사라진 가와지의 자료에 그것하고 관련된 비밀이 적혀 있을 거야. 에어컨 온도를 조금 높이면서 내가 말했다. 열심히 떠드는 사이
방이 냉장고처럼 추워졌기 때문이다. 그 비밀을 지키려는 누군가가 차례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야?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니자토 미유키는 비밀을 지키려던 쪽이야. 그리고 만약 야마모리 사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도 마찬가지일 거야. 후유코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해상보안부에 문의하는 정도라면 내가 해줄 수 있지만. 글쎄, 나는 생각에 빠졌다. 무슨 일이 있었다 해도 당사자들이 비밀로 하고 있는 이상 공적인 기록이 남았을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보는 수밖에 없겠어. 그러면 야마모리 사장에게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할까? 후유코는 그다지 내키지 않는 얼굴로 물었다. 손에 든 것도 없이 그 사람을 만나봐야 쉽게 무너뜨릴 수 없어. 여행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봐야겠어. 그럼 우선 이름과 주소를 조사해야겠네. 걱정 마, 실마리는 있어. 그렇게 말하며 나는 옆에 꺼내놨던 명함을 들어 올렸다. 지난번 스포츠센터에 갔을 때 하루무라 시즈코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다음 날 정오가 지날 무렵 다시 야마모리 스포츠 플라자를 찾았다. 1층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레몬 스카시를 주문하고 시즈코에게 전화를 걸었다. 금방 오겠다던 그녀는 실제로 5분도 안 되어 모습을 드러냈다. 귀찮은 일을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하루무라 시즈코가 의자에 앉자마자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여기 오기 전에 작년 요트 여행에 참가했던 사람들 명단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시즈코가 작년 이맘때에는 아직 여기서 일하지 않았기에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니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요.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프린트만 하면 되는 일인걸요. 그런데 왜 이런 자료가 필요하세요? 시즈코는 전에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소를 지은 채 막 프린트해온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 소설 소재로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고를 당했던 분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소설 줄거리를 생각하는 것도 힘든 일이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쓴 웃음을 지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로 손을 뻗었다. 거기에는 11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맨 위에 야마모리 다쿠야. 그 아래 마사의 부인과 유미의 이름이 있었다. 유미라면 시각장애가 있는... 내 질문에 시즈쿠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특별 취급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게 사장님의 교육 방침이에요. 보이지 않더라도 바다를 접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하셨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계속해서 명단을 훑어봤다. 가와즈 마사유키와 니자토 미유키의 이름도 있었다. 신문 기사에서 봤던 다케모토 유키히로라는 남자 이름도 보였다. 그 밖에 야마모리의 비서인 무라야마 노리코, 헬스 강사인 이시쿠라의 이름도 있었다. 비서도 같이 갔네요. 네, 무라야마 씨 어머님이 사장님 부인의 언니세요. 가족이 서로 잘 왕래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야마모리 사장의 조카라는 뜻이다. 여기 가네이 사부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분도 이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가네이 사부로라는 이름 옆에는 괄호가 있고 거기에 종업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 예, 기기보수나 자잘한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시즈코가 말끝을 흐렸기 때문에 내 행동이 이상해 보였나 싶었다. 역시 야마모리 사장님과 관련이 있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종업원이세요. 그렇군요. 고개를 끄덕이며 사정과 관련이 없으면 의외로 많은 이야기를 해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이분 말씀을 듣고 싶은데 바로 만날 순 없을까요? 지금이요? 네,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시즈쿠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카운터로 가서 거기 있는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몇 분 동안 이야기하더니 이윽고 웃음을 지으며 돌아왔다. 곧 이리로 오신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로부터 몇 분 뒤 반팔 작업복을 입고 콧수염을 기른 남자가 나타났다. 본 적이 있다. 얼마 전 센터를 견학할 때 중간에 시즈쿠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그 뒤로도 한동안 우리를 훔쳐보았던 남자다. 약간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가네이는 조금 주저하며 시즈쿠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내가 내민 명함을 집요할 정도로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 눈매를 보고 상대가 의외로 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만 가네이 씨, 작년 요트 여행에 참가하셨죠? 네.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낮은 음성이었다. 그게 왜 궁금하신 건가요? 사고를 당하셨죠? 네. 가네이 사부로의 얼굴에 눈에 띄게 당혹한 기색이 드러났다. 날씨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배가 침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날씨를 알아보지 않았었나요? 다소 안 좋아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모두가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사장님한테요. 전원이 동의했다는 말투였다. 여행 일정은? 내가 물었다. 1박 2일이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Y섬까지 갔다가 다음날 돌아올 계획이었죠.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하신 거네요. 아, 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승선한 사람들이 가까운 무인도로 쓸려가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겨우 목숨을 구했죠. 가네이 사부로는 자신의 수염을 문질렀다. 딱 한 분만 돌아가셨죠. 다케모토 유키히로라는 분. 내 말을 듣자마자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파도가 높았고 시야도 나빴습니다. 다케모토 씨하고는 아는 사이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네이 사부로는 당황한 듯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그런 반응이 조금 마음에 걸렸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여행에 참가하게 됐나요? 여기 적힌 바로는 스포츠센터 회원도 아니신데. 글쎄요. 저는 그저 다른 분 소개로 왔을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가네이가 서둘러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하루무라 씨는 이 다케모토라는 분을 모르시나요? 예상대로 시즈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1년 전에는 여기 종업원이 아니었으니 당연하다. 다시 가네이 사부로에게 시선을 옮겼다. 무인도에 도착한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도착한 뒤라 뭐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바위 뒤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게 다였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필시 모두 불안에 시달렸을 텐데. 그건 그렇지만 너무 정신이 없었던 상태라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질 않네요. 그는 흰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또 조급하게 수염을 문질렀다. 불안할 때마다 수염을 만지는 게 이 남자의 버릇이 아닐까 싶었다. 화제를 바꾸기로 했다. 가와즈 마사유키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죠. 프리랜서 작가로 잡지 취재차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스포츠센터 회원이기도 했고요. 아, 가네이는 먼 곳을 응시했다. 그때 발을 다쳤던 분이죠. 그러고 보니 부상을 당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무인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말을 했는지 뭐든 좋아요. 글쎄요. 수염 기른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1년 전 일이고 게다가 흥분했던 상태라. 그 후에 가와즈 씨와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신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사고 이야기뿐 아니라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가끔 먼 발치에서 뵌 적은 있지만요.
가네이 사부로가 자비를 하고 있다는 시즈코의 말이 떠올랐다. 사고와 관련해서 최근 뭔가 이상한 건 없으셨어요? 이상한 거라뇨? 뭐든지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했거나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었거나. 없습니다. 가네이 사부로의 대답은 분명했다. 저는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왜요? 관심이 아주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가 내 표정을 살피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번에 쓰는 소설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해난 사고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리 생각해둔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명단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돌아가신 다케모토 씨 말고 또 한 사람, 회원이 아닌 분이 있네요. 후르사와 야스코. 이분은 어떻게 참가하시게 된 거죠? 명단에는 24살, OL이라고 적혀 있었다. 주소는 내리마구.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도 출발 전날에야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남은 참가자는 사카가미 유타카라는 이름이었다. 이 남자는 스포츠센터 회원인 듯 했다. 직업란에 배우라고 쓰여 있었다. 가끔 봅니다. 사카가미 유타카에 대해 묻자 가네이 사부로는 조금 성가시다는 듯이 대답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쪽도 나 같은 건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대답하고 잠깐 생각했다. 예상대로 수학은 적었다.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다. 하나는 그 해난 사고의 비밀 따위는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가네이 사부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어느 것이 사실인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가네이 사부로와 시즈코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마쳤다. 2 사람은 나란히 가게를 나갔다. 물을 한 잔 마시고 기분 전환을 한 뒤 나도 일어섰다. 카운터로 가 찻값을 지불하는데 여 종업원이 물었다. 손님, 하루무라 씨 친구 되세요? 친구라고 하기에는 왜 그러세요? 여자는 귀여운 웃음소리를 냈다. 가네이 씨한테 설교 좀 하지 그러셨어요. 빨리 결혼하라고. 결혼? 물으면서 놀랐다. 그 2 사람 그런 사이인가요? 모르셨어요? 여자는 아주 의외라는 얼굴로 말했다. 아주 유명해요. 얘기를 해주질 않아서요. 그랬군요. 그럼 제가 괜히 이야기한 건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야마모리 스포츠 플라자를 나와 후유코의 회사에 들러 그녀를 불러냈다. 부탁할 게 있어. 후유코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갑자기 뭔데? 스포츠센터 쪽에선 수학이 없었어? 쓴 웃음을 짓는 후유코에게 조금 전 시즈코에게서 받은 명단을 보여줬다. 사고로 죽은 다케모토 유키히로라는 사람의 고향집을 조사해줘. 곧바로 후유코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 사람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아직 몰라. 하지만 왠지 걸려. 종업원도 회원도 아닌 사람이 여행에 참가했다는 것도 그렇고 나머지는 모두 살았는데 딱 한 사람만 죽었다는 것도. 그럼 이 사람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야? 응. 알았어. 후유코는 수첩을 꺼내 다케모토 유키히로의 주소를 적었다. 아마 이 주소로 찾아가 봐도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조사해볼게. 걱정하지 마.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미안해. 후유코에게는 정말로 미안했다. 그 대신 나도 부탁할 게 있어. 부탁? 일 이야기야. 후유코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이 건이 마무리되면 이번 일을 논픽션으로 써줘. 나는 한숨을 지었다. 그런 거 잘 못한다는 거 알잖아.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것도 기회야. 생각해 볼게.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그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실은 한 사람 더 만날 생각이야. 한 사람 더? 후루사와 야스코라는 사람. 후유쿠가 들고 있는 명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 있지. 그 사람도 다케모토라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종업원도 회원도 아니야. 야마모리 그룹하고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내 생각을 꿰뚫었는지 후유쿠는 명단을 계속 보면서 두세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네가 집에 돌아갈 때쯤에 전화할게. 부탁해.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우리는 헤어졌다. 지도를 보니 세이부센 나카무라바시가 후루사와 야스코의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역이었다. 나는 거기서 택시를 타고 명단에 적힌 주소를 운전기사에게 내밀었다. 그 주소라면 이 근처인데요. 10분 정도 달린 후 기사가 속도를 늦추며 말했다. 창밖을 보니 작은 집들이 빼곡하게 늘어선 주택가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내려주세요 하고 택시에서 내렸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문제였다. 명단에 적힌 주소가 확실하다면 지금 달려온 국도 옆에 아파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물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 대신 화려한 장식을 한 햄버거 가게만 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치즈 햄버거와 아이스 커피를 사면서 여자 점원에게 작년 이맘때쯤에도 이 가게가 있었는지 물었다. 여자는 한동안 멍하니 있더니 다시 웃으며 대답했다. 아, 이 가게는 3개월 전에 오픈했어요. 햄버거를 먹고 파출소 위치를 물어본 후 가게를 나왔다. 파출소에는 백발이 성성한 다부진 얼굴의 경찰이 있었다. 경찰은 햄버거 가게가 들어서기 전에 있던 아파트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주 낡긴 했지만 입주자가 꽤 많았죠. 마스모토 부동산에 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 텐데. 마스모토 부동산이라면 이 길로 곧장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파출소를 나왔다. 마스모토 부동산은 경찰이 말한 3층짜리 작은 빌딩에 있었다. 그 건물 1층 정면에 빈틈없이 부동산 정보를 붙여놓았다.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도 모르죠. 젊은 직원이 귀찮은 듯 말했다. 연락처 정도는 남아있질 않나요? 없습니다. 찾아볼 생각도 없어 보였다. 그럼 후루사와 야스코라는 여자 기억하세요? 후루사와 야스코? 젊은 직원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조그맣게 중얼거리더니 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납니다. 한두 번밖에 못 만나봐서 확실하게 생각나진 않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여자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직원은 답답한지 얼굴을 찡그리더니 조금 시선을 피하다가 말했다. 아니, 잠깐만요. 왜요? 뭐 생각나는 거라도 있으세요? 분명 외국으로 간다고 한 것 같은데 본인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다른 부동산 사람이 말해준 거지만. 외국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후르사와 야스쿠를 추적하는 일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작년 봄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 호주에 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아파트는 임시 거처 같은 거였던 셈이죠. 봄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 그 해난 사고가 일어난 것은 8월 1일이었다. 한여름이었던 것이다. 저기요, 그게 사실이에요? 뭐가 말입니까? 봄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 해외에 있을 거라는 말요. 네,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임대료를 미리 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도 확인한 건 아니니까. 호주에 간다고 해놓고 지바 같은 데서 수영이나 했을지도 모르죠. 젊은 직원은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8시쯤 후유코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후루사와 야스코의 거처를 찾지 못했다는 것과 사고 당시 그 여자는 호주에 갔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문제군.
하고 신음소리를 낸 후 후유코가 말을 이었다. 그 중개업자 말대로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내가 말했다. 그때 사고를 당한 후르사와 야스코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굴까? 수학이 저쪽에서 숨을 죽였다. 나도 입을 다물었다. 하여튼 후유코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 여자는 현재 행방불명이라 이거지. 그래, 근데 너는 어때? 내가 묻자 곧바로 답이 달라왔다. 일단은 다케모토 유키히로의 집을 알아냈어. 도호쿠의 산골 마을이면 어떡하나 했는데 의외로 가까워. 아스기 쪽이야.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받아 적어. 후유코가 말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메모했다. 오케이, 고마워. 빨리 만나볼게. 나도 가고 싶은데 좀 바빠가지고. 후유코가 미안해했다. 혼자 가도 괜찮아. 그 밖에 다른 일은 없어? 잠시 생각한 후 사카가미 유타카라는 남자하고 만날 약속을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사람도 여행에 참가했던 일행 중에 하나인데 명단에는 배우라고 되어 있었다. 알았어, 쉬운 일이네. 고마워. 후유코에게 말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지금 막 받아 적은 다케모토 유키히로의 집 전화번호를 눌렀다. 다케모토입니다. 젊은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름을 대고 유키히로 씨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당신이야?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가 험악해졌다. 요즘 우리 집 주변을 염탐하고 다니는 게. 네? 여기저기 캐고 다녔잖아.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오늘 처음 댁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순간 긴장하는 기척이 느껴졌다. 아닌가? 그럼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요, 요즘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당신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신경이 좀 예민해져서요. 그런데 형하고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아마도 유키히로의 동생인 것 같았다. 아니요, 유키히로 씨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나는 평범한 추리 작가인데 해난 사고에 관한 소설을 쓰기 위해 취재 중이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 네? 소설이요? 굉장하군요. 뭐가 굉장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실은 작년 사고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거야 괜찮습니다만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7시 이후에는 가능한데요. 그럼 다른 가족이라도.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저 하나입니다. 아, 언제가 좋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뵙고 싶은데요. 그럼 내일로 하죠. 내일 7시 반에 호나츠기 역 근처에서.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역 앞에 있다는 카페 이름을 듣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 집 주변을 염탐하고 다닌다? 무슨 일일까? 누가 무엇 때문에 다케모토 유키히로의 집을 조사하는 것일까? 다음 날 약속한 카페에서 다케모토 유키히로의 동생을 만났다. 그가 내민 명함에는 땡땡 공업 주식회사 다케모토 마사이코 라고 적혀 있었다. 마사이코는 전화 목소리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다. 아마 20대 중반 정도일 것이다. 키가 크고 체형도 좋은 데다 짧게 깎은 머리에 웨이브를 약간 줘서 깨끗한 인상이었다. 형에 대해 어떤 걸 알고 싶으세요? 그는 격식을 갖춰 물었다. 그의 입장에서는 내 목소리를 듣고 좀 더 젊은 여자를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것들이요. 사고를 당했을 때의 정황이나. 그보다 우선 그분이 하시던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마사이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한 홍차에 우유를 넣었다. 손가락이 가늘고 매끈해 보였다. 추리 작가라고 하셨죠? 홍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그가 물었다. 네.
그럼 다른 작가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은 알고 있죠. 그럼 소마 유키히코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외국에 관한 르포르 잡지사에 팔곤 했는데. 소마? 조금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르포 작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군요. 그가 들고 있던 첫 잔을 다시 입에 댔다. 그 사람이 왜요? 내가 물었다. 그는 컵 안을 들여다보면서 형이에요. 라고 말했다. 소마 유키히코는 형이 사용하던 필명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역시 그리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형님이 프리랜서 작가였다는 말씀이세요? 놀라서 다시 한번 물었다. 신문에는 자유업이라고만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 오랫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귀국한 후 한 번도 집에 오지 못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설마 일본에서 죽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가족은 두 분밖에 없으세요? 네, 사고 당시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겨울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형이 죽은 후에 갑자기 쇠약해진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에는 건강하셨죠. 형의 시체를 확인하신 것도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형의 시체가 꽤 참혹했어요. 그게 어머님한테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먼저 이렇게 전제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구조선이 무인도에 도착했을 때 근처 바위에 매달린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파도에 휩쓸려 바위에 부딪힌 것 같은데 사력을 다해 거기까지 헤엄쳤을 거라더군요. 그러고는 침을 삼켰다. 목젖이 크게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였다.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나는 무슨 일인가 싶었다. 형은 학창 시절부터 만능 스포츠맨이었어요. 수영도 선수 못지 않았죠. 그런 형이 혼자만 파도에 휩쓸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물론 수영을 조금 잘한다고 그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테지만요.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며 그는 앞에 놓인 물잔을 들어 마셨다. 사고가 난 다음에야 귀국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셨죠? 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요트 여행에 끼게 됐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걸 주최한 스포츠센터 쪽 사람하고 형이 알고 지내서 동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스포츠 관계자라면 종업원이요? 그의 말투에서 그 관계자가 회원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쎄요. 왜 그러세요? 마사이코가 고개를 비틀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 이름도 모르시겠네요.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서요.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사건의 전말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케모토 유키히로 씨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은요? 질문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마사이코의 표정은 여전히 떨떠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떨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모릅니다. 그래요. 하지만 애인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애인? 사고 며칠 뒤 형의 방을 정리하러 갔더니 아주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체를 확인한 후 들렀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생각하는데 책상 위에 메모가 있더군요. 형이랑 가깝게 지낸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슬프다. 열쇠를 돌려주러 왔다가 청소를 하고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인에게 열쇠를 돌려준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멋진 여자였다고 하더군요. 그 메모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한동안 가지고 있다가 버렸습니다.
그 여자분한테 연락이 없어서요. 물론 마음이 쓰이긴 했지만. 메모에 이름 같은 건 없었나요? 네. 청소를 하신 것 말고 유키히로 씨의 방에 달라진 점은 없었어요? 달라진 거라. 마사히코는 뭔가 생각난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형의 유품 중에서 없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술병이요. 술병? 평평하고 납작한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술병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위스키 같은 걸 넣어 갖고 다니는 거요. 아, 레저용품 전문점에서 본 적이 있다. 옷 말고 형이 지니고 있던 유일한 유품이죠. 가죽 벨트로 허리에 묶여 있어서 파도에 그렇게 휩쓸렸는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음날 챙겨올 생각에 방에다 뒀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없어졌어요.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 걸 가져갔을까? 그래서 어머니는 애인이 유품으로 가져간 걸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장례식에도 애인처럼 보이는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피는 여자분은 없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요. 여자 이름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사히코 씨는 후루사와 야스코라는 여자분을 아세요? 일단 한번 물어봤다. 후루사와? 아니요. 기대를 저버리고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행 참가자 명단을 꺼내 그 앞에 펼쳤다. 그럼 이 중에서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 있으세요? 그는 명단을 한동안 들여다보더니 짧게 한숨을 쉬고 말했다. 없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후에도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제가 전화했을 때 이상한 말씀을 하시던데요. 부드러운 표정을 잃지 않으려고 신경 쓰면서 다음 화제로 넘어갔다. 당신 집을 염탐하고 다닌다고 하셨죠. 마사히코는 쓴 웃음을 짓고 옆에 놓여있던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죄송합니다. 틀림없이 그놈들과 한패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놈들? 하지만 사실 정체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말을 이었다. 이웃 아주머니한테 말을 건 게 처음이었죠. 다케모토 씨는 결혼했나요?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제 최근 행동을 꼬치꼬치 캐묻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주머니는 제 결혼 상대자 집에서 저에 대해 조사하는 줄로 착각했다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에도 제가 없는 사이에 전화가 왔었죠. 최근 제가 결근한 날이 언제인지 조사했다더군요. 네? 순간적으로 경찰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곧바로 생각을 고쳤다. 경찰이라면 탐문 수사를 할 때도 신분을 밝힌다. 그런 일을 당할 이유는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결혼 계획도 없고요. 이상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케모토 마사히코는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마사히코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오다 큐센을 타고 흔들리는 전철에 안에서 머릿속을 정리했다. 우선 가와즈 마사유키가 살해됐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범인이 누구인지도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의문 하나. 왜 그는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을까? 또 마사유키는 살해되기 직전 야마모리 스포츠 플라자의 야마모리 다쿠야 사장을 만났다. 야마모리 사장은 단순한 취재였다고 했다. 의문 둘. 정말 단순한 취재였을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만났을까? 다음, 가와즈 마사유키의 자료 중 일부가 사라진 것 같다. 니자토 미유키는 마사유키의 자료를 갖고 싶어 했다. 그 자료는 분명 지난해 일어났던 해난 사고에 관한 것이고 그때 사고를 당한 것은 야마모리 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었다. 의문 셋. 그 자료에는
도대체 무엇이 쓰여 있었던 걸까? 게다가 미자토 미유키가 죽었다. 그녀는 확실히 뭔가를 알고 있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잘 정리하려고 해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것은 이 일련의 사건들이 틀림없이 지난해 해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다케모토 유키히로의 죽음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마사이쿠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수영이 특기였던 형이 죽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